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5년차 부부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2세의 김민주는 아내 박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자주 오는 것이 불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친정 식구들의 집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킨 거죠.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3주 후 아내를 데리러 친정집에 갔던 민준이는 수진이 방에서 발견한 한 뭉치의 서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민준이는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년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32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어주는 성실한 남편이었죠. 아내 박수진 29세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와도 항상 수진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민준이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었는데 자신만의 공간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집에 들어서면 신발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거실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곤 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남편의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집안을 단정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식구들이 예전보다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수진이의 남동생 박상현 25세가 문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어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상현이는 누나, 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상현이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미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형, 오늘 면접 봤는데 결과가 별로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쉬다 갈게요. 상현이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이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루 종일 일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편히 쉬고 싶은데 늘 누군가가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준이의 성격상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회사에서 온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한 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했는데 상현이가 있으면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려웠어요. 수진이 역시 남편의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친정 가족과 남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 된 거죠. 상현이에게는 오빠가 불편해한다고 말하기 어려웠고 민준이에게는 가족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상현이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민준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날이었는데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혼이 나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상현아, 오늘도 왔구나. 민준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매형. 누나가 저녁 해준다고 해서요. 상현이가 대답했죠. 그런데 수진이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없는데 왜 상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걸까요? 수진이는 어디 갔어? 마트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이때 민준이는 처음으로 확실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상현이가 냉장고 음식을 먹고 가기도 했고, 민준이가 없을 때 낮잠을 자다 가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남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현이가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누나로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요즘 상현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수진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 불편해?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그래. 나도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 민준이의 말에 수진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현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상현이한테 말해볼게. 수진이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고, 수진이는 남편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도 자주 오시기 시작했고, 민준이와 수진이의 작은 다툼에도 개입하려 했어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수진이가 저녁을 굶고 들어온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오빠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나는 어떡해. 저녁도 차려놓고 계속 기다렸는데. 수진이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민준이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에 다니거나 육아에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평소라면 미안해, 다음부터 연락할게 하고 끝났을 일인데 마침 수진이 어머니가 집에 와 있었어요. 민준아, 수진이 말이 맞아. 결혼했으면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55세의 수진이 어머니 이명자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말에 민준이는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치 무책임한 남편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억지로 예의를 차리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와중에 민준이의 직장 선배 35세 최동호의 부인 34세의 한미숙이 등장합니다. 미숙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민준이 부부의 동네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까워졌어요. 동호는 민준이보다 3살 위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선배였는데 가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동호가 물어보자 민준이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처가 식구들이 너무 자주 와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 미숙이가 부동산 일하면서 그런 가정들 많이 봤다는데 한번 조언 구해볼까? 미숙이는 현실적이고 경험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15년째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사연을 들어온 터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민준 씨, 그런 상황에서는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무작정 싸우면 안 되고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숙이의 조언은 일리가 있었지만 민준이는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 주말 상현이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상현이의 친구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보였는데 함께 게임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매형, 친구가 잠깐 화장실 쓰고 가도 될까요?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현아,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매형, 죄송해요. 상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민준이의 화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수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말해? 상현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선을 지켜달라는 거야. 나도 내 집에서 편히 쉴 권리가 있잖아. 부부 사이에 첫 번째 큰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싫어한다고 느꼈고, 민준이는 아내가 자신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상현이에게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고 수진이는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업무 중에도 집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들도 민준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눈치, 가족 눈치를 보느라 매일이 피곤했습니다. 상현이가 올 때마다 민준이의 표정을 살펴야 했고 민준이가 불쾌해하면 상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네 친정에서 차례를 지낸 후 수진이 친정에도 가야 했어요. 민준이는 피곤했지만 아내를 위해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네는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어서 차례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거든요. 특히 민준이가 장남이어서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아버지 58세 박영수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과묵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는데 평소에는 사위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민준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던데 너희 아파트도 많이 올랐을 거야. 네, 아버님. 조금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버님이 평소와 달리 말을 돌려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팔 생각은 없어? 상현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민준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처남의 사업 자금으로 주라는 말인가요? 아버님, 저희도 아직 대출이 남아있고 당분간은 집을 팔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상현이가 사업 성공하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이 말에 민준이는 기분이 매우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이 가족을 돕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민준이와 수진이의 아파트는 결혼할 때 민준이가 대출을 받아서 산 것이었어요. 매달 원리금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서 처남의 사업 자금으로 주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상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간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이는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민준이는 동호에게 전화했어요. 형,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상황을 들은 미숙이가 조언했습니다. 민준 씨, 그런 요구는 정말 과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혹시 급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집을 팔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수진 씨와 차근차근 대화해 보세요.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미숙이의 조언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당장은 화가 너무 나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버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집을 팔아서 상현이 사업 자금으로 주라니. 오빠, 그냥 하신 말씀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왜 친정에서 결정하려고 해? 결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신 거잖아. 수진이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 좀 과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는 항상 친정 편이야.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에 수진이도 화가 났어요. 오빠가 우리 가족을 너무 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인데 어느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 아니야? 도움과 집을 팔라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날 밤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준이와 수진이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수진이가 무엇보다 친정을 우선시한다고 느꼈고 수진이는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어요. 꼭 필요한 대화만 하고 평소처럼 다정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할 때도 인사를 대충 하고 나갔고 수진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가 자신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고 수진이는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배척한다고 생각했어요. 추석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몸살 감기로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왔는데 상현이가 침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어수선했고 거실 소파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상현아, 여기서 뭐해? 아, 매영 누나가 잠깐 나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상현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만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어요.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아내도 없는 집에 처남이 와서 침실에서 자고 있다니 이건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몸이 아파서 일찍 들어온 건데 집에서 편히 쉬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상현아, 당장 나가.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 없을 때는 절대 오지 마. 매영, 죄송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예의가 아니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현이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나간 후
민준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갔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이야? 상현이가 우리 침실에서 자고 있었어. 너도 없는데. 뭐? 상현이가? 수진이도 놀랐습니다. 상현이에게 그 정도로 자유롭게 하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침실은 완전히 사적인 공간인데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정말 과한 행동이었어요. 오빠, 내가 상현이한테 말할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금지할게. 뭐라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나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빠,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어떻게 출입금지를 시켜?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집에서 편히 쉴 권리도 없는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수진이의 부모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저희 집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영수는 자존심이 상했고 명자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현이는 더욱 자책했어요. 누나,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너무 자주 갔나 봐. 상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달래려 했지만 상현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일로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수진이는 매일 밤 울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그어버린 상황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의 출입금지 선언은 수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친정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평생 함께할 남편이고 다른 쪽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수진이의 부모님은 사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자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위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너를 시집 보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는데. 명자는 딸의 결혼 준비를 할 때를 떠올렸어요. 혼수부터 예단까지 부족한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사위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가를 대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영수는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사위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상현이는 계속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다 내 때문이야. 상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달래려 했지만 상현이는 자신 때문에 누나 부부가 싸우게 됐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어요. 사실 상현이도
요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누나 집에 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수진이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만남마저 금지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님과 상현이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가끔 친정에 전화를 걸면 대화가 어색했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명자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뭔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상현이도 요즘 왜 이렇게 말라가?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누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현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변화들이 신경 쓰였지만 민준이와의 갈등 때문에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어요. 수진이는 결국 몰래 친정 가족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민준이가 모르는 곳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들은 수진이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들통났습니다. 민준이가 우연히 수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날 민준이는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수진이와 명자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아,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왜 몰래 만나? 오빠, 그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 수는 없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가족을 만나는 것과 오빠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야. 별개가 아니야. 너는 항상 나보다 친정을 선택하잖아. 민준이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만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상처가 됐습니다. 수진이 역시 답답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가족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다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고 수진이는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증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민준이와의 대화도 피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렸고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민준이가 출근할 때도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없이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 갑자기 왜? 또 몰래 만나러 가는 거야? 엄마가 편찮으시대. 며칠만 돌봐드리고 올게. 민준이는 이것이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계속된 갈등으로 두 사람 모두 한계점에 달해 있었거든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 그냥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해? 정말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럼 내가 같이 가서 문 안 드릴게. 아니야.
오빠는 우리 가족을 싫어하니까 오지 마. 이 말에 민준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이 이 한마디로 집약된 것 같았어요. 좋아. 어차피 너도 나한테 지쳤을 거야. 실컷 가 있어. 수진이가 떠난 후 민준이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 중계를 볼 수도 있었고 아무 때나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있었어요. 신발을 아무 곳에나 벗어놓아도 잔소리 들을 일이 없었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적함이 밀려왔어요.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것이 무척 외로웠습니다. 평소에는 수진이가 항상 곁에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에 깨어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하면서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버거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요리는 정말 어려웠어요. 라면을 끓여도 수진이가 끓여주던 것과는 맛이 달랐고 밥을 해도 물 조절이 어려워서 서리거나 눌어붙기 일쑤였습니다. 평소에 수진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진이가 이 모든 걸 혼자 했구나. 민준이는 아내의 노고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수진이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항상 채워져 있는 냉장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들, 이 모든 것들이 수진이의 손길이 닿은 결과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동호가 민준이를 찾아왔어요. 민준아, 수진 씨가 친정에 가 있다며?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연락도 별로 안 하고. 너 정말 괜찮아?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동호는 민준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살이 빠진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숙이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수진 씨 가족분들한테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보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자주 모이는 경우에는 보통 큰 일이 있을 때예요. 무슨 큰 일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 자금이 급하다거나 보통 돈과 관련된 문제죠. 민준이는 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자존심 강한 집안이거나 사위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미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민준이는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2주가 지나자 민준이는 점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 없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업무 효율도 떨어졌고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민준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수진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나?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자신이 졌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 수진이가 돌아오지 않자 민준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자존심을 접고 직접 친정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꽃다발과 과일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골랐고 어머님이 드시라고 비싼 사과도 한 박스 샀습니다. 가는 길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숙이가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민준 씨, 일단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제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보통 집안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고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았어요. 정말 수진이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고 뭔가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입니다. 수진이 좀 보러 왔는데. 아, 민준이구나. 잠깐만.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를 보는 수진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많이 말라 보였습니다. 3주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민준이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뺨도 많이 들어가 보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아, 왜 왔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집에 가자. 갑자기 왜 이래? 오빠가 원하던 대로 친정 식구들이 없는 조용한 집에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수진이의 차가운 말에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말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그때 상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상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살이 빠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게으른 백수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얼굴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매영 왜 여기 계세요? 상현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아, 그냥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로 보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뭔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지쳐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집안도 어수선해 보였고 분위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잠깐 외출하셨어. 언제 돌아오세요?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상현이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수진이 방으로 와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미숙이가 나타났어요. 민준이가 올 거라는 연락을 받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따라온 거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숙 씨?
어떻게 여기를? 민준 씨가 오신다고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따라왔어요. 미숙이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본 경험으로 봐서 이 집안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부터 가족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많은 가정을 봤는데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민준이와 미숙이를 수진이의 어린 시절 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서 민준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위암 3기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8개월 전의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았어. 8개월 전에.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응. 수술도 했고 지금도 항암 치료 받고 있어. 그 다음 서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병원비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술비 1,200만 원, 항암 치료비 월 300만 원, 각종 검사비, 약값 금액을 다 합치면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암 치료비가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 특히 좋은 항암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해. 민준이는 어지러웠어요. 그 다음에는 집 담보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어요. 어머님,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이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대출 금리가 너무 높네요. 이런 급전 대출은 위험해요. 그 다음 서류는 상현이의 아르바이트 계약서들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건설 현장 일용직, 배달 아르바이트 상현이가 동시에 3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이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응.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된다고 놀고 있는 줄 알았지? 사실은 아버지 병원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럼 누나 집에 자주 온 것도 아르바이트 사이사이에 잠깐 쉬려고 온 거야. 집에 오면 아버지 상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누나 집에서 잠깐이라도 편히 쉬고 싶었던 거지. 민준이는 상현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서류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적금을 해지한 서류들이었어요. 결혼 후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3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서 아버지 병원비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였어요. 수진이가 언제 이걸?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조금씩 도와줬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 민준이의 손이 떨렸어요. 해지 날짜들을 보니 자신이 친정 가족들을 부담스러워했던 바로 그 시기들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 병원비 중에 일부는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있네요? 응. 수진이가 자기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서 도와줬어. 얼마나요? 1천만 원 정도. 민준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수진이가 자신 몰래 1천만 원이나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추석 때 아버님이 집을 팔자고 하신 것도
그때가 가장 급했던 때야. 병원에서 수술비를 당장 내야 한다고 해서 하지만 너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돌려서 말씀하신 거지. 민준이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이 가족들이 자주 온 것도,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집을 팔자고 한 것도 모두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네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내와 가족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미숙이도 울고 있었어요. 민준 씨 몰랐던 거잖아요. 수진 씨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눈치챘어야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서류들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수진이를 꽉 안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나도 아버님 아들인데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오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오빠가 우리 가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바보야. 나는 내가 힘든 걸 몰라서 그랬던 거야.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야. 상현이도 들어와서 민준이에게 사과했어요. 매영, 죄송해요. 제가 매영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상현아,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수진이 어머니도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도 미안해.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그때 수진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온 터라 많이 지쳐 보였지만 민준이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여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민준이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미숙이가 나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집 담보대출 문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준 씨, 병원비도 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걸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병원비도 분담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이와도 진정한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상현이의 여러 아르바이트 중 일부는 그만두게 하고 민준이가 회사에 추천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 아버지의 암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도 안정되었어요. 미숙이의 도움으로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탔고 상현이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월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와 수진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이 모든 걸 이해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줘서. 바보야.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이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부부처럼 우리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